그럼 니네들이 똑똑한 거야. 똑똑한 거야. 이게 아마추어든 그럴 수 있어. 그냥 중학교 때 봐봐. 기억을 해봐. 중학교 때 시험 대비하면 보통 선생님들 어떻게 하냐. 공부 남기시키지. 그럼 봐봐. 그럼 니네가 영어 공부를 중학교 때 제대로 했잖아? 내가 지금 설명한 게 반으로 줄어. 근데 솔직히 얘기해보자고. 중학교 때 90점, 100점 맞았어. 근데 스스로 알잖아. 내가 영어를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있잖아, 그지? 그래서 요즘에 고등학교 올라오면 애들이 헤매는 거야. 특히 무슨 시험에서 헤매? 모의고사를 헤매는 거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신을 좀 외워가지고 1학년 때는 버틴단 말이야. 지금 2학년 선배나 3학년 언니 있으면 물어봐. 2학년 3학년 되면 영어 문제 어떻게 나와? 그럼 딱 세 글자 얘기할까? 야, 다 바꿔.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준비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성적이 좀 미약한 사람도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더 미약하리라. 그러지 말고 상대하게 만들기 위해 지금 베이스를 잘 쌓아야 돼. 그러니까 요번에 시험 점수가 100점이 아니더라도 낭망하지 말고 그 과정을 보는 거야. 그럼 니네 성적도 과정을 말해주는 거야. 1학년 때 막 45점이었어. 근데 2학기 되니까 얘가 60점이래. 2학년 되니까 막 80점으로 올라서 안정적으로 쫙 깔고 있어. 그럼 그걸 입학사정관들이 본단 말이야. 근데 1학년 때 문제 쉬우니까 1학년 때 90점 맞았다가 2학년 성적 보니까 80점, 3학년 되니까 70점으로 떨어져 있으면 얘는 뭐좀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성적도 하나의 스토리야. 스토리야. 혹시 학교에서 추정 분할 점수 얘기해 주다? 처음 들어? 추정 분할 점수라는 거? 이번에 중간고사 보고 불러준 학교 없어. 교자 안 불러줬어. 이게 의정부가 나쁘지역이라고. 지금 2학년부터 1학년, 니네 5등급제지. 잠깐만 들어 입시니까. 5등급제도 있어. 그럼 등급은 시험이 끝난 다음에 고정적으로 나누는 거잖아. 10%까지, 30%까지 거잖아. 그지? 추정이란 말이거든. 미루어 진작하는 거거든. 에스티메이트. 그러면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를 막 만들고 있겠지. 지금. 만들고 이제 교육청에 이제 시험 문제 만들면 교육청에 보고해야 돼. 이렇게 만들었다. 보고하는데 선생님들이 미리 정한다니까. 내가 만든 이번 시험은 1등급, 2등급 말고 A를 받는 친구는 이런 시험이라면 80점, 100점에서 80점까지 A를 줄 거야. 내가 준 난이도에서. B는 80, 70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A, B, C, D, E까지 있어. 잘 들어야 돼. 지금부터 쭉 있거든. 이것도 안 되면 낙제야. 꽈락이라고 하지. 꽈락이야. 얘가 시험을 막 봤더니 80점이 나왔어. 그럼 여기 1구간이지. A 구간이지. A 구간에 좋아. 85점이라고 하자. 그럼 이 A지. 추정 분할 점수에 맞추면 A지. 근데 시험 끝나고 100점짜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얘가 몇 등급이 돼? 2등급이 됐어. 그럼 이건 A인데 등급은 2지. 올해부터 대학들 내년 입시부터는 내신에서 서울에 있는 대학들 다는 아니고 3분의 2 정도가 둘 중에 유리한 걸 제출하라고 한다고요. 둘 중에 유리한 거. 그러면 얘는 뭘 내야 돼? 2등급을 내야 돼? A를 내야 돼? 이거야. 5등급 제도가 정확하게 판별이 안 되니까 이런 추가적인 판별사항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이걸 우리가 노리면 2등급이 떠도 A 받으면 똑같아. 물론 1등급 받으면 좋겠지만 1등급인데 B가 되는 경우는 없겠지. 그치? 그래서 어떤 학교가 만약에 시험 보기 전에 그래서 공식적으로 추정 분할 점수를 공지하게 돼 있어. 너희들한테. 그러니까 시험 보기 전이야. 그럼 최종 그 분할 점수 A, B 구간이 정해지는 건 시험 보고 난 다음이거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추정이야. 그래서 여기 몇 점이 아니라 몇 점 구간 정도가 A 받을 거다 이렇게 예고를 하는 거야. 그럼 물어볼게. 요번에 우리 학교 과학 시험의 추정 분할 점수가 A가 60이다. 더 잘 볼 수도 있겠지. 근데 60점만 넘으면 뭐가 될 확률이 높아? A지. 선생님 문제 어떻게 냈단 소리야? 어렵게 냈단 소리야. 그래서 얘네가 또 하나 이제 득이 되는 건 시험 며칠 전에 추정 분할 점수가 나오면 요번 시험이 뭐가 어려울지가 좀 예상이 돼.
그럼 공부할 때 비중을 더 가져갈 수 있겠지. 내일 학교에서 담임선생님한테 선생님 저희 학교 기말고사 추정 분할 점수가 언제쯤 나올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너 그런 것도 알아? 이렇게 나올 거야. 원래 공식적으로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돼 있어. 가정통신문으로. 근데 니네가 물어보질 않으니까 지금 내일 학교 선생님한테 얘기를 안 하는 거야. 근데 니네 입시에는 A, B, C, D하고 1, 2, 3 이거 사실은 여기 판독하려고 만든 게 아니야. 5등급까지는 다 점수잖아. 여기도 못 드는 놈은 꽈락이라고 했지. 얘네들 학교에서 보충해야 돼. 보충해야 되는데 그 보충을 학교쌤이 하게 돼 있어. 졸업을 시켜야 되니까. 언제 해야 돼? 방학 때 하게 돼 있거든. 그래서 니네 선생님들이 정말 쉬운 문제를 깔아야 돼. 여기에는 들게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이 마지막 구간이 15점부터 이제 통과를 해야 돼. 그럼 3점짜리 5개 정도는 시험 공부 안 해도 풀 수 있는 문제를 내야 돼. 그래서 이번에 중간고사 때도 아마 시험 공부고 나발이고 그냥 보기만 해도 답 나오는 문제가 영어뿐만 아니라 있었을걸? 기본 문제. 그래서 요새 서울에서는 영어 문제가 이런 것 때문에 발빠르게 움직여서 서울 선생님들은 이상한 문제가 생겨났는데 예전에 고등 문제 그런 거 없거든. 1번부터 5번까지 다음 단어와 뜻이 잘못 연결된 것을 고르시오. 이거 나와. 그러니까 뭐야? 단어만 외워도 너는 꽈락은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야. 꽈락을 안 만들어야 보충을 안 하거든 선생님들. 그래서 니네도 마찬가지로 지금 중간고사 시험지 검토해보면 정말 이런 건 공부 안 해도 그냥 풀 수 있는데 하는 문제가 있어 없어? 있었지. 그게 목적이야 사실. 옛날에는 그냥 모든 문제가 싹 다 어려운 적도 있거든. 그럼 선생님들이 피곤해진다고. 결정적으로 그런 문제를 니네가 틀리면 타격이 심해. 오케이? 아무튼 알아둬. 추정 분할 점수. 궁금한 사람은 인터넷으로 찾아보면 돼. 그럼 지금까지의 1등급부터 5등급은 뭐라고 한다? 고정 분할 점수라고 해. 이미 고정돼 있으니까. 시험이 어렵든 쉽든 무조건 정해져 있잖아. 10%, 30%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 그지? 정보화 시대에서 정보가 중요한 거야. 이 정부 애들 내가 그럴 거야. 길 가다가 너 추정 분할 점수 알아? 뭐예요? 이럴 거야. 근데 지금 똑같이 목동 가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인데 추정 분할 점수 알아? 그러면 선생님 아직 고등학교는 그게 안 나왔어요. 이런 대화가 되는 서울 이사 갈 줄 알지. 오늘 안 오긴 했지만 서울 학교도 존재가 알지. 수락인데. 응? 좀 더 볼게. 모어러블. 자, 공통범위야. 아직도 못 외운 자가 있다면 오늘 집에 가서 공부 목표 중에 하나로 저거 외우겠다 해도 돼. 게다가 더구나 이거 뭐야? 추가적인 내용을 쓸 때 쓰는 거지. 그럼 우리 국어 공부하자. 더구나 게다가 그러면 여기 장점이 나왔어. 그럼 여기도 뭐가 나와요? 그렇지. 이게 글을 읽는 힘이야. 예상하면서 읽으라 그랬지? 그러면 단점이 나오면 뭐도 나와야 돼? 단점이 나와야 되는 거야. 물론 소재는 바뀌겠지만 우리 이바인 학원에서 황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 모의고사에 참 도움이 많이 된다. 게다가 내신에서도 변형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된다. 이렇게 나올 때 쓰는 거야. 오케이? 우리 학원 영어쌤은 잘 가르친다. 게다가 얼굴이 못생겼다. 안 맞잖아. 안 맞잖아. 이런 걸 알아둬야 니네 모의고사 순서 같은 게 여기는 모어러블이 나올 자리가 아니야. 이런 건 판독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요거 일단 영어니까 뜻을 어떤 단어들이 있는지는 알아야 될 거야. 모의고사 자이스토리나 니네 본 모의고사에서 모어러블 본 적 있지? 또 본 적 있나 봐봐. 이거 아직 못 봤나? 쉬우니까. 플러스 말 그대로 플러스야. 플러스 뭐 하겠다? 빼겠다, 더하겠다. 이게 게다가가 돼. 이거 본 적 있나? in addition 본 적 있나? 자, 참고로 요건 두 단어잖아. in addition. addition이 명사라서 이렇게 썼지만 한 단어로 쓰면 부사로 additionally. 또 by의 비교급이 further거든. 더 들어가 보겠다는 거야. 더 들어가 보겠다. further more. 이게 더구나. further more 본 적 있어? 처음 봐, 나오나? 그럼 봐봐. 이렇게 처음 봤는데 6.3 모의고사에 순서 문제나
아니면 뭐 내용 파악하는데 뻗어 뭐 딱 보이면 물론 이걸 모르고도 답을 맞출 수는 있겠지만 이게 다르다는 기분이 좋아. 뭔지 알지? 그런 거 있지? 이게 답이 3번 뻔한데 내가 배운 이게 나왔는데 기분이 좋아져. 너 아까 그랬잖아. 하기가 싫은 과목이 있어. 그건 공부할 때 기분이 나쁘다거든. 나쁘다는 거거든. 선생님이 이제 내 교육관이 그래. 니네가 나랑 수업을 하면 기분이 나빠지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욕 잘 안 하잖아. 말로는 그러고 싶지. 이렇게 수업 시간에 안 듣고 졸면은 막 야 삐삐삐삐삐 이럴 수 있잖아. 근데 아무리 내가 취지가 좋아도 얘가 집에 갈 때 기분이 나쁠 거 아니야. 그럼 공부하기 싫어진다니까. 그래서 이제 은찬이가 만약에 선생님 하고 나서 얼굴만 봐도 기분이 좋아진다. 근데 가르치는 게 1도 없어도 저기 학원 다니려고 한다. 왜? 선생님하고 공부할 때 기분 좋으니까. 그럼 지가 하겠지. 선생님한테 잘 보이면 집에 가서 이게 좋은 사이클이야. 근데 열받잖아. 얼마나 영어 잘한다고 맨날 까고. 그럼 잘하는 과목도 하기 싫어진다. 근데 만약 그 하기 싫어지는 과목이 내 전공 관련 과목이야. 망하는 거야 그러면. 그래서 선생님을 잘 만나는 건 학교야. 잘 만나야 돼. 이건 우리가 인위적으로 할 수가 없어. 근데 학원은 우리가 고르잖아. 그럼 선택권은 너희한테 있다. 좋은 학원을 선택하는 것도 지능이야. 지능이 떨어지는 애들은 이상한 학원 다니면서 시간 낭비하고 나중에 뭐 얻은 게 없다고. 이 제일 최악이 뭐야? 우리 학원 다닐래? 재밌겠다. 같이 가자. 응? What's more? 이게 아까 배운 개념이야. what이 뭐만한 것이라 그랬지. 덧붙여지는 것은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더구나 게다가. 됐나? 중요한 거. 이거 많이 나오는데 얘네 beside면 그냥 전치사로 옆에야. 옆에 있다는 건 뭔가가 더 옆에 온다는 거지. 그래서 이걸 게다가로 쓸 때는 s를 붙여줘야 돼. besides가 게다가야. 그럼 뭐 여기는 지금 발곡고는 moreover이 나왔지만 학교 선생님이 다른 학교도 나올 거야. 이거는 게다가가 빠지는 지문은 거의 없어. 여기다 빈칸 만들어 놓고 빈칸에 알맞은 말을 고르시오 했는데 외운 놈들은 moreover로 외웠단 말이야. 근데 1, 2, 3, 4, 5번에 moreover이 없는 거지. 난가하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평소에 이거는 3학년 내내 가지고 가야 돼. 게다가 AI 프로그램들은 섞을 수 있다. 믹스 섞을 수 있다. 동의어가 나온다. 믹스 섞다지. 바로 밑에 줄에 blend가 섞다야. 오케이? 브랜드는 뭐야? 상표야. 블렌드는 섞다야. 혹시 들어봤어? 블렌딩 커피? 너는 술 안 먹으니 블렌딩 위스키. 이렇게 위스키나 액체에다가 블렌딩이라는 표현을 쓰거든. 나중에 봐봐. 고급 블렌딩 커피. 고급 아니야. 블렌딩이 뭐냐면 이래 커피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아라비카 원두 뭐 이렇게 이름이 있는 뭐 있잖아. 뭐 킬리만자로 뭐 이렇게 있잖아. 그지? 그럼 이게 이름이 있는 고유한 커피거든. 블렌드가 뭐라 그랬지? 조금씩 쓰다가 남은 것들 있지. 다 섞어서 만든 게 블렌딩 커피야. 그 블렌딩 중에서 가장 품질이 그나마 좋은 걸 우리가 스페셜티라고 해요. 컴포즈, 메가, 백다방 다 스페셜티야. 블렌딩된 원두야. 고급 커피는 아니야. 그래서 싼 거야. 심지어 요번에 걸린 게 메가 커피는 그 블렌딩 원두 중에서도 스페셜티를 쓰지 않는데 그 밑에 걸 쓴다는 얘기야. 그게 뭐랑 똑같은 줄 알아? 오늘 집에 가서 아빠가 커피 믹스 먹으면 그 맥심 커피 믹스 있지? 거기서 블렌딩 찾아보면 있어요. 그 봉지 커피가 거기 들어가는 원두가 다 섞은 거야. 어디 사는지 몰라. 블렌드 안 까먹겠지? 그러니까 믹스 섞다, 블렌드 두 가지를 섞어야 되겠지. 미리 얘기한 블렌드 A 무슨 B? 그럼 수가 나오잖아. A를 뭐와 섞다? B와 쭉 간다 해서 AI 프로그램은 스타일을 섞는다. 기존의 이미지들의 스타일들을 섞는다. 무엇에 맞추어? 리퀘스트 요청에 맞추어서. 됐니? exist 무슨 뜻? 존재한다는 건 이미 있는 거지. 그래서 이게 분사로 바뀌면 내가 국어 시간에 이런 표현 배웠어? 기존의 기자가 무슨 기자야? 이미 기자야. 이미 기자. 존자는 존재할 존자야. 그럼 뭐야? 기존이 뭐야? 이미 뭐하는? 그게 영어로 exist입니다.
새로 만드는 거 없다 그랬지. 그럼 내용 파. 발공은 잘 들어. 이거 돼야 안 돼. 뉴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지. 그리고 심지어는 크리에이티브한데 한 게 뭐야? 창의적으로 새로운 거지. 또 뭐야? 오리지널이 뭐야? 오리지널. 오리도 지랄하면 날 수 있다? 오리지널. 오리지널이 독창적인 거야. 남들이 없는 거야. 내가 오리지널이야. 그럼 뭐야? 아무도 없다. 나만 있다. 그럼 이거 세 단어 다 돼? 안 되지 여기. 그래서 내 내용 문제가 거기 나온다니까. 위 글을 읽고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AI 제너레이터는 오리지널 크리에이트 오리지널 이미지. 돼 안 돼? 안 된다니까. 그렇게 변형이 나올 때 이 단어들의 개념을 알아둬야 되는 거지. 대충 얼버무려서 이미지 스틱이나 오리지널이랑 같은 거 아니고 이게 아니고. 오케이? 기존의 이미지들의 스타일에 뭐 할 뿐이야. 있는 거 갖다가 섞는 거지. 그래서 그들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같은 거 이거 하나밖에 없지. 뭐밖에 없어? For instance 같은 말이야. 너 수능 봐야 되니까 얘기해봐. 예를 들어서가 언제 나오는 표현이야? 위의 사실을 보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금 강의하는 건 6사 모의고사 강의하는 거야. 니네가 만약에 주제 문제가 나왔어. 주제 문제 있지. 몇 번이야? 23번 24번 제목이고 그 문제 딱 풀 때 아니 딴 거 하나 보여도 이게 보일 수 있잖아. 그럼 대부분 이게 주제고 이게 주제를 쉽게 풀어줄 거야. 얼마나 중요한지 예를 들어서까지 같은 내용을 설명하겠다. 그럼 니네 이거 해석이 잘 안 되면 이것부터 보고 같은 말이니까 주제 문제 그렇게 풀면 돼. 오케이? 써먹어. 내가 뭐라 그랬어? 그냥 찍어서 맞출 수도 있지만 배운 걸 써먹어서 풀면 기분이 좋다. 기분이 좋아야지. 예를 들어서 너는 섞을 수 있다. 그럼 썩다 같은 내용 맞지? 근데 이게 좀 더 자세한 설명이지. 봐봐. 기존의 이미지 어쩌고 몰랐는데 너는 섞을 수 있다. 사진을 고양이 사진 얘를 딱 들어주자. 고양이 사진 이게 뭐야? 고양이 사진이 기존이야 오리지널이야? 원래 있던 고양이 사진이지. 그걸 몰라. 뭐랑? 새로운 거랑 섞어 또 역시 기존의 거랑 섞어. 그렇지. 기존의 것을 기존의 거가 섞어서 보여주는 게 AI야. 그래서 조나스 벌미어라는 사람의 이게 그림 이름이야. 이게 쉽게 얘기해서 이 그림이 스타일이 딱 있잖아. 이게 지브리 그림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 저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 스타일 있잖아. 뭐 이게 스타일 있잖아. 그치? 그런 스타일을 그대로 고양이를 적용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스타일 있어 없어? 기존에 있고 고양이 사진 있어 없어? 이걸 교묘하게 블렌드하거나 믹스하면 우리는 우와 신기하다 이렇게 되는 거야. 하지만 새로운 건 아니다. 내가 만약에 아직 만들지 않은 황성근 그림 스타일이 있어. AI는 모르지. 내가 그림을 그린 적이 없으니까. 그럼 내가 앞으로 그리게 될 그 창작을 해낸 스타일로 절대 AI는 만들어내지 못해. 그럼 우리 고3 지문답게 하고 고3 지문이라 생각하고 어떤 관점에서 접근하냐면 AI는 결코 창의적일 수가 없다라는 결론이에요. 네. 기존에 있는 것들만 활용하니까. 그러니 그 나물의 그 밥이다. These two images, 이 이미지들은 몇 가지 뭐는 보여. 몇 가지 차이점들을 가지고 있긴 하다. 근데 그래서 차이가 난다 그러면 안 돼. 하지만 차이는 있어도 그럼 차이는 무시해도 된다 안 된다. 잘 생각해. 차이점이 있다. 하지만 나왔어. 그 차이점은 중요하다야 무시해도 된다. 무시해도 되겠지. 차이점이 있으나 하지만 이렇게 나왔으면 예상하라고. 별로 중요하지 않아. 지영이랑 다은이가 생김새에 차이는 있다. 하지만 뭐 남친이 없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야. 하지만 오버롤 뭐야 뜻이 오버롤 전반적인
듣기 힘들겠지만 사람이야. 이런 바지 알아? 청바지? 슈퍼마리오 입는 거. 이걸 오버롤 진이라 그래요. 왜? 상체부터 하체까지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모아놓은 옷이니까. 한 번에 입는 옷이니까. 어디 가서 무식한 티는 멜빵 바지 막 이러지 말고 오버롤 진 이러면 이걸 알려줄 거라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통칭하면 한 벌짜리 있지, 상의 하의 붙어 있는 거. 그걸 대부분 오버롤 해요. 연상으로 외우잖아. 오버롤 뭐였더라? 슈퍼마리오. 딱 떠오르는 거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디자인 그리고 눈 그리고 둘레 있는 머리 둘레 있는 스카프 이런 것들은 여기 드디어 나왔네. 이번엔 분사 구문이 아니고 이게 다 주어잖아. 그럼 동사 필요하니까 be, based 뭐야? on. 그럼 뭐야? 이것을 토대로 하고 있다. 차이는 있지만 결국은 벌미어의 헤어 스타일 그것을 뭐 하고 있다? 기반으로 하고 있다. 정가한 지브리풍을 그려줘 그러면 물론 그 지브리 맛 토토로 그 그림하고 똑같진 않겠지만 전반적인 디자인은 어때 보여? 같아 보인단 말이야. 오케이? 그리고 니네 지브리풍을 그리면 전부 다 눈알은 다 똑같잖아. 그 동글동글 귀여운 눈알 다 만들어주잖아. 그지? 꿀팁. 문법 문제 모두 적용이야.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이 사이에 뭘 물어본다면 100% 뭐다? 부사야. 부사는 대표적인 형태가 뭘 붙인다? ly. 멀리 보고 니네 토익 시험 알지? 토익에 어법 있거든? 매 토익 시험마다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거야. 토익 되게 쉬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perpetually 이런 단어를 모른다고 쳐. 그럼 보기가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 perception, perceptually 이렇게 나와. 그리고 여기 이런데 빈칸에 적절한 것을 골시 이렇게 나와. 단어 뜻을 몰라도 이게 수동태인데? 그럼 ly 있는 거 찾아야겠다. 그럼 답이야. 그래서 토익 점수는 수능에서 1등급 맞는 애들은 토익 어려운 시험 같지? 수능 1등급자는 토익 시험 그냥 보러 가잖아? 990점 만점에 700점 이상은 나와. 결국은 무슨 얘기야? 고등학교 공부가 토익까지 이어져. 영어. 나중에 취업할 때는 여기 봐야지. 삼성 파업 얘기 들었어? 파결됐잖아. 삼성 뭐죠? 왜 파업했는 줄 알아? 삼성 반도체가 돈 졸라 벌었지. 직원들이 일해서 돈 벌었잖아. 그래서 이익이 생긴 거야. 그럼 이익을 직원들과 나눠야 되지. 배당금이 얼마인 줄 알아? 반도체들 요번에 이익 배당금이 얼마인 줄 알아? 계산하면 그 총 이득 금액을 직원 숫자에 나누니까 한 사람당 얼마인 줄 알아? 그냥 삼성 반도체 직원이면 말단 직원이든 윗직원이든 공평하게 나누면 얼마인 줄 알아? 개인당? 6억. 회사에서 주고 싶겠어? 그래서 이거 딜한다라고 싸운 거야. 그랬더니 뭐야? 우린 삼성 직원 아닌가요? 하면서 삼성 TV 만들고 이런 애들이 있어. 걔네들은 적자거든. TV 요새 안 팔려. 적자야. 우리도 그것도 삼성 직원인데 니네가 수익을 못 만들었잖아. 그래도 줘야죠 이런 거야. 그래서 공평하게 얘네들까지 다 나눠주기 위해서 얘네 최소 1억 5천 받는다. 월급과 상관없이 보너스야. 회사가 잘 돈을 벌었으니까. 회사 주기 싫겠지. 그래서 극적으로 타격을 본 게 뭔지 알아? 주기 싫은데 줘야 되거든. 그래서 이거를 주식으로 주기로 해. 삼성 주식으로. 근데 그럼 주식으로 주면 바로 팔면 되잖아. 그래서 조건을 달았대. 회사 측에서 3분의 1은 이 모든 주식을 다 팔 수가 없고 바로 팔 수는 없고 3분의 1은 6개월 뒤 팔 수 있게 해줘. 또 3분의 1은 1년 뒤에 팔 수 있게 해줘. 3분의 1은 2년 뒤에 팔 수 있게 해줬대. 그래서 이제 안 주는 건 난 아니까 해서 극적으로 노조랑 타협을 해서 오늘부터 원래 삼성이 파업 들어갈 예정이었는데 이거 전 세계가 긴장했어. 전 세계가. 왜냐하면 전 세계 AI 업계 있지. 삼성이 반도체를 만약에 파업을 해서 공급을 안 하잖아? 그 회사들이 다 무너져. 반도체를 못 구하니까. 그래서 전 세계 이 AI 시장이 삼성 때문에 긴장했었어.
삼성 대단한 회사지. 근데 노조가 자꾸 저러면 삼성이 갑자기 다국적 기업으로 바꿀 수도 있어. 한국에서 못하겠다. 한국 사람 노조 때문에 못하겠다 그러면 어때? 지분을 팔면 돼. 외국적자한테.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서 노조 그만해 이렇게 경고했잖아. 그래서 어제 타결된 거야. 니 이러면 안 돼. 이렇게 적당히 할 줄 알아야지 이렇게 된 거야. 대기업 연봉이 보통 한 해 연봉이 대기업 연봉이 1억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대기업 가려고 하는 거야. 서울대 나와서 삼성 현대 들어가려고 하는 거야. 1억 정도 되거든 연봉이. 성과급이 6억이라니까. 어? 얼마나 삼성이 잘 되는 줄 알겠어? 올해 수익이 순수익이 60조인가 그렇다는데. 우리나라 예산에 맘만 먹고 돈. 아무튼 뭐 알고 있어요. 전 나라가 지금 그래서 파업할 거라고 예상하고 그럼 주가가 떨어진다고 예상할 거예요. 삼성 파업하면 주식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해요. 싹 판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제 밤 11시 반에 극적타를 했거든. 갑자기 다 올랐어 다시. 29만 전자 회복했어 다시. 판 놈들은 억울하겠지. 그게 주식이야. 자, 단순한 요청만 해도 어떻다? 그냥 해도 되잖아. 단순한 요청만 해도 어떻다? 모자란다, 충분하다. 충분하다. 어? 엄마가 집에 가서 자꾸 잔소리 하시면 뭐라고 해주면 돼? Enough! 충분해! 더 이상 하지 마! 이런 거야. To create. 뭐 하기에 충분해? 이 컴플렉스하고 디테일한 이미지를 만드는데 충분하다. 거꾸로 얘기해봐. 이 컴플렉스하고 디테일한 이미지 만드는데 뭐만 하면 돼 우리는? 단순히 요청만 하면 돼. 아까 뭐라 했어요? 텍스트 리퀘스트만 하면 되지? 그지? 다원아 이거 무슨 뜻이야? 컴플렉스. 이것도 영어 공부 안 하는 애들은 선생님 저 약간 영어에 컴플렉스 있어요. 그 말 아니야? 그렇게 쓰는 거? 나 약간 이런 거에 컴플렉스 있어. 이런 말 쓰지? 절대 수능에 안 나와. 전문 정신과 용어로 컴플렉스가 뭔가 약하다고 느끼고 스스로 자존감이 떨어뜨리는 마음 상태 이런 게 컴플렉스인데 한 번도 안 나왔어. 그럼 컴플렉스는 수능에 나오면 무슨 뜻이냐? 교과서 이렇게 나오면 무슨 뜻이냐? 동의어. complicated. complicate가 뭐야? 타동사로. 복잡하게 하다야. 그럼 이디니까 뭐야? 복잡하게 된. 복잡하게 됐다는 게 뭐야? 복잡한이지? 동의어 외우라. 복잡하냐? 컴플렉스. 컴플렉스. 복잡한. 응? 열심히 공부해서 이런 데 살아라. 아파트 건물이야. 여기까지 다 아파트 호수가 있고, 여기 3층에 보니까 수영장이 있어. 스위밍풀. 헬스클럽이 있고, 여기 가니까 뭐 샤브 올데이가 있고, 뭐 여기 뭐 스타벅스가 있어. 여기 그러니까 또 무슨 쇼핑몰이 대형 쇼핑몰이 있어. 뭐야? 주거와 상가 시설이 어떻게 돼 있어? 복합돼 있지. 그것도 우리가 컴플렉스라고 섞어놓은 거. 복합. 오케이? 그래서 주상복합 아파트가 영어로 컴플렉스. 컴플렉스. 비싸. 얼마나 편해? 운동 가야지. 띵. 엘리베이터 띵 내리면 헬스장 쫙. 수영어 배고픈데? 그럼 여기에 뭐 매드포 관리도 있고 다 있는 거야 그냥. 어디 갈 필요가 없어. 원스톱. 디테일. 요거 공부해. 디테일 있는 세부라는 뜻은 알지? 세부 사항이란 명사가 있잖아. 요거 세부적인 인호 쓸 때는 디테일링 없어. 무조건 그냥 디테일드야. 뭐 ed를 붙였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상세한 이런 뜻이 디테일드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단어 됐지? 그 다음에 능률 5 잠깐만 보자. 나무한테 이메일 쓰는 얘기였지? 2달러기였나? 윤지야 2달러? 1달러 얘기 기억나? 지나가다가 나무한테 이메일 쓴 내용이었지? 자, 그 이야기 지금 위에 1달러에서 말한 이 이메일들의 비하인드가 뭐야? 너 알 텐데 비하인드가 뭐야? 뒤지 뒤. 그래서 우리 감추어진 뒷이야기를 뭐라고 해? 아니 잡지본 많이 나오잖아. 감추어진 뒷이야기. 비하인드 스토리. 비하인드 뒤야 그게. 그 이야기는
어디에 있어? 이 이메일 뒤에 숨어있는 이야기. 이게 뭔지 알아? 이 이메일 이런 게 가능해? 아 이런 게 가능해진 뒷얘기가 있어. 비하인드 스토리야. 선생님 뒷얘기 이렇게 우리말로 뭐예요? 할 필요 없어. 우리 비하인드 스토리가 뭔지 알잖아. 그지? 그 비하인드 스토리는 시작합니다. 멜버른의 urban 뭐였어? urban. 요거 뭐 고유명사니까 뜻은 참고로 알아도 urban. 도시. rural. 시골. 여기 애매하게 껴있는 게 내가 서브가 아래라 그랬지. 도시 바로 아래에 있는 장소가 있어. 서브 얼브라고 해. 얼브까지만 써서. 서브 이게 교회야, 교회. 시골이 아니야. 시골은 농촌이고 이거는 어디라고 생각하면 되는 판교. 판교 알아? 판교 신도시 막 이렇게. 어? 판교가 어디 출근하는 사람들? 판교는 이렇게 도시 서울 강남 바로 밑이거든. 그러니까 집은 강남이 아니고 판교에서 좋은 차를 가지고 서울까지 출퇴근하는 거야. 판교가 서울보다 공기도 좋고 살기 좋을 테니까. 그런 걸 이제 서벌브라 그래. 서벌브. 전라남도 해남군 땅끝 마을은 뭐야? 루럴이야. 루럴. 오케이? 의정부는 뭐야? 의정부 루럴 아니야? 알고 학교 갈 때 냄새 나지 않아? 자연의 향기? 와 그윽하게 그지? 그리고 그 6.25 때나 볼만한 땅굴 터널 있지 않아? 난 이거 나 어렸을 때 저기 저 휴전선 근처에 갔을 때 보고 처음 봐. 아니 보통 터널이면 쌍방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지. 저쪽에서 차가 들어오면 이쪽에서 기다렸다가 양보해주고 들어가는 이런 터널이 어딨어. 어? 의정부 시골. 자 그래서 이 이야기는 멜버른의 도시 숲 스트래티지 단어 외워. 전략 계획이다. 이것과 함께 시작되었다. 이 고유명사니까 이 계획을 도시가 발표한 다음에 이 이메일 프로젝트가 시작된 거야. 그러면 컴마 찍었으니까 이 계획은 바로 리스폰스 뭐야? 응답 또는 반응. 반응은 어때? 반응이 뭐야? 리스폰스가 내가 치니까 반응하잖아. 그지? 뭔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뭐라고 해? 반응이 없어. 그러잖아. 그지? 반응은 항상 행위자가 있어야 돼. 그래서 그 행위자가 to 다음에 나와. 그래서 우리말은 뭐야? 이것에 대한 반응이야. 그럼 이게 먼저지. 이게 먼저고 계획이 나중인 거야. 뭐 호주의 밀레니엄이 언제인 줄 알아? 나는 경험했어. 얘네 경험 못했어. 이렇게 넘어오는 시기야. 얘는 죽을 때까지 연도 표기의 맨 앞자리가 바뀌는 걸 경험하지 못하고 죽을 거야. 이 네 자리의 앞자리 1000단위 숫자가 바뀌는 걸 경험하지 못하고 니는 죽을 거라니까. 3000년까지 살 수 없잖아. 나는 겪었다니까. 야 그러지. 나는 1900년대에 태어나서 2000년대도 살고 있다니까. 기가 막히고 오 뿌듯해. 자 그래서 요 시기를 밀레니엄이라고 그래. 밀레니엄이 숫자 몇이야? 1000이야. 그래서 1000단위가 바뀌는 시기야. 그러니까 거의 2000년경을 우리가 밀레니엄 드라우트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2000년생을 뭐라고 불렀어? 그래서 밀레니엄 베이비라고 하는 거야. 밀레니엄 버그 뭐라는 줄 알아? 밀레니엄 버그? 컴퓨터가 그 당시 만든 컴퓨터들은 연도 표기를 세 자리만 계속 바꾸는 거지. 이건 고정이잖아. 근데 그렇게 만들어진 컴퓨터가 드디어 프로그램 자체가 안 돼 있는 1000자리를 바꿔야 되니까 이때 뭔가 컴퓨터는 이거를 2000으로 인식하지 않고 빵빵빵빵 년으로 인식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야. 그래서 막 난리 났었어. 12시 딱 넘으면 세상이 다 막 전산체계가 다 무너지고 난리가 날 거야. 그러니까 심한 놈 어떤 줄 알아? 나 그동안 세상이 망할 건데 돈 아끼면 뭐해? 다 펑펑 쓰고 죽자. 막 이런 애들도 있었어 진짜로. 밀레니엄 보고 지금도 검색하면 나와. 밀레니엄은 1000년. 밀레니엄에 태어난 애들이 무슨 세대? M세대야. M세대. 원래 숫자로 X, Y, G거든. 그래서 X세대. 선생님 X세대야. 그 다음에 M세대, Y세대, 그 다음에 Z세대, G세대거든 지금 얘가. 근데 요 Y에 해당되는 세대가 바로 2000년대.
그리고 Y세대의 다른 표현이 M세대. 밀레니엄의 M자를 따서. 그래서 여기서 2000년부터 출생해서 지금까지 2010년이 넘어가서 출생한 애들을 MZ라고 하는 거야. 그럼 끝났잖아. Z에서 끝나잖아. 그 다음 세대는 뭐라고 불러요? 알파벳 끝났지. 그래서 알파 세대, 베타 세대, 세타 세대. 그 다음은 나도 모르겠어. 그 다음은 나 경험도 못할 테니까. 이런 식으로 세대를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MZ가 그런 뜻이야. 젠지는 뭐야? 젠지 맨날 쓰면서 젠지가 뭔지 알아? 젠 할 때 젠은 제너레이션, Z가 Z. MZ 묶으니까 G세대가 짠나는 거야. 아 우리 이거 2000년생, 니네 몇 년생이야? 니네 10년 넘었잖아. 니네 2000년생이랑 다 똑같아요. 그랬더니 우리가요? 2000년에 뭐 지금 우리가 누리는 거 없었을 텐데요? 이렇게 나오는 거야. 스마트폰 없었거든 2000년대. 그래서 우리는 달라. 우리는 뭐라고 해? 제너레이션 Z다. 젠지다. 재밌잖아. 재미가 있어야 공부를 하지. 몇 가지만 더 얘기하고 일단 마무리할게. 이 가뭄은, 그 2000년경에 호주의 대가뭄이 된 거야. 이 가뭄은 이거 잘 공부해. 특히 효자하고 저기 어디야 경민은 레스트. 결론부터 얘기하면 자동사. 그리고 뜻이 좀 이상해. 지속시키다가 아니고 이 자체가 지속되다. 자 그러면 이런 표현이 영어에 있겠어 없겠어? be rested 수동태. 자동사는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수동태가 불가능하다 그랬지. be rested 나오면 다 틀린 거야. 우리 이런 거 뭐 배웠어? 행기다 발생하다 happen 배웠지. 내가 그래서 그랬잖아. be happened 나오면 다 틀린 거라고 그랬지. be rested도 다 틀린 거야. 오케이? 자 봐봐. 이펙트가 효과거든. last가 동사잖아. 아까 배운 거야. 이렇게 꾸미려면 이거 뭘로 바꿔야 돼? ing랑 pp로 바꿔야 되겠지. 그래서 또 따지고 있는 거야. 효과가 지속되다. 맞잖아. 그래서 효과를 지속시키다. 애매한데? 무슨 동사라고 했어? 자동사에 수동 없지. 그래서 이렇게 써요. 무조건. 근데 선생님 지속되는 효과니까 lasted 안 돼요? 없어. lasted. 그럼 오랫동안 지속되는 영어로 뭐야? 오래가 뭐니? 오래. 그걸 몰라? long. lasting 뭐겠어? 오랫동안 뭐든. 니는 약사 먹으면 뭐 알러지 약 같은 데 위에 보면은 long lasting 이렇게 써 있다니까? lasting이 안 testing. 영원히 계속되는 애 접두사가 뭔 줄 알아? ever야. ever. 본 적 있어 이거? everlasting. 영원히 기다리겠다. 네 옆에서. I will be everlasting by you. 오케이? 철자는 조금 다른데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산의 이름을 저기서 따온 거야. 에버레스트 산. 산이 너무 커서 없어질 것 같지가 않아. 영원히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있을 것 같아. 에버레스트. 틀리지 마. 효자 여기 레스티드. 여기에 뭐 들어가면 틀린다? 가뭄이 지속되었다 해가지고 여기에 was 들어가면 틀린다고. 이거 영어 나 같으면 된다고. 이거 해석이 되거든. 이렇게 써놓으니까 선생님 수동태 배웠어요. 네, 되는 거니까. 가뭄이 지속되었다 맞죠? 안 된다고. 그냥 레스티드만 써요. 무엇 언제부터? 1990년대 후반부터 2010년까지. 그러니까 이걸 밀레니엄 드라우트라고 하는 거예요. 요 시기에 딱 2000년이 껴있잖아. 그지? By the time. 즈음에. 정확한 시기는 아니고 by the time이 뭐뭐 할 즈음이야. 즈음이란 말 알지? 그 가뭄이 뭐 할 때쯤? 끝나갈 때쯤 40% 그 도시의 77,000그루의 나무들의 40%. 자, 다들 배운 거 복습하자. 퍼센트 일단 부분 한정사 맞아? 부분 한정사가 뭐라고 했어? 어떤 것의 일부. 그지? 개념. 마지막 워퍼솔리가 잘 들어. 서머브가 10% 오브라는 개념은 같지 않아? 똑같은 양은 아니지만 뭐뭇의 일부, 뭐뭇의 10% 이런 개념이지. 그지? 그럼 여기 뭐라 그랬어? 내가 만약에 on F를 썼다. 그럼 사과 몇 개야 이게?
한 개지. 하나의 일부는 떼어내도 몇 조각이야? 한 조각이지. 한 개의 사과의 10%는 몇 조각이야? 한 조각이지. 어쨌든 한 개밖에 없는 사과니까. 그럼 이게 만약에 주어일 때 여기다 is 써야 돼? are 써야 돼? is 써야지. 그렇지? 근데 바꿔볼게. 요 사과 한 개가 들어가면 개같이 쓰니까 알아서 잘 적어. 이렇게 썼는데 여기가 만약에 사과들이야. 그럼 다시 개념을 생각해봐. 사과가 여러 개지. 여러 개 중에 일부 몇 개겠어? 최소한 2개 이상이겠지. 여러 개의 10%, 한 개는 아니겠지. 그럼 무슨 취급해야 돼? 오케이? 모든 부분한정세 수위치를 이렇게 푸는 거야. 어디에 맞추면 돼? 뒤에 거 맞추면 돼. 오케이? 요거 보세요. 40% 나왔지. 그럼 명사 어디 있어? 동사 나오기 전에 명사 끝이 뭐야? tree, 즈지. 그래서 얘 was. 근데 어떤 애들이 있냐면 개념을 안 배운 애들이 지금 전치사구는 주어가 될 수 없다고 그러셨죠. 그래서 지우고 뭐가 주어라고 생각해. 해석해봐도 선생님 40%가 주어 아니에요? 그런단 말이야. 그럼 퍼센트 s가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여기다가 was 쓰면은 고민 끝에 was 쓰는 애들이 있다. 오케이? 일단 퍼센테지나 some of나 아니면 절반, half of 아니면 대부분, most of 이런 말 있지. of 들어가는 것들. 얘네들은 무조건 뒤에 명사에 맞춰야 돼. 퍼센트에 맞추지 마세요. 나중에 다른 교과서 부분한정사 얘기해서 대답부터 혼나. 그 state of declining. 자, 주어가 이거잖아요. 40%가 were 있었다. 기억나냐고? 비동사 뒤에 전치사 있으면 비동사 해석 뭐라고? 이다나 하다가 아니고 어디에 있다. 그래서 안에 있었는데 상태 속에 빠져 있었다. 상태가 어떤 상태냐? declining. 주말에 했어 선생님이. 이렇게 올라가는 기울기 뭐라고? incline. 자, 배운 거 봐봐. 주말에 자이스토리에서 배운 개념이 이렇게 바로 나오잖아. 그럼 이렇게 내려가는 기울기가 뭐야? 그래서 이 기울기가 내려가니까 이게 무슨 뜻으로 써요? 감소하다. 이렇게 쓰이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감소하는 뭐야? 건강이지? 우리말로 바꾸면 건강이 안 좋아지고 있었다. 40%가 뒤져가고 있었다. 이런 거지.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할게. 아까 했어 안 했어? 나온다니까. 이렇게 내용만 다르지 공통 영어라는 이름 때문에 개념은 똑같이 나온다니까. 그럼 지금 뭘 풀 수 있냐고. furthermore, moreover, what's more, plus, in addition, additionally, beside까지. 오케이? 좀 나와야지. 그럼 내용은 어떻게? 같다. 상태 안 좋지? 그럼 여기도 뭐 나와야 돼? 상태가 건강이 안 좋고 전반적인 숫자, 나무들의 숫자. 요거 얘기해야 되는데 다음 시간에 여기서부터 다시 하긴 할 건데 요 개념만 떠올리고 오늘 마무리하자. 이건 부분한정사 아니야. 얘 기억나? 더 넘버 오브랑 넘버 오브 차이 기억나시냐고요? 방학 때부터 했는데 더 넘버 오브는 뜻이 뭐야? 일단 뭐뭐의 수, 넘버 오브는 많은. 그래서 여기 똑같이 넘버를 될 수 있으니까 둘 다 복수명사 오는 건 맞거든? 근데 이게 주어가 됐을 때는 수 이럴 땐 얘가 주어야. 많은 소년들 할 땐 얘가 주어야. 그럼 수일치가 같겠어? 달라지겠어? 달라지지.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기 수식어 어딨어? 오버롤이 아까 배운 게 있지만 어야 더야. 그럼 주어가 누구란 소리야? 여기 trees가 있어도 얘가 주어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 어떻게 써서 were, was야. 단점. 게다가 전체적인 나무들의 무엇이. 해석했잖아. 나무들의 뭐가 마른 나무가 아니고 수가 어떻게 되고 있어? decreasing. 감소하고 있었다. 그럼 나쁜 거 맞지? 얘는 아픈 거고 심지어 아픈 놈들은 되져서 사라지고 있었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쌤이 얘기한 게 틀림이 있나 보세요. 아까 내가 어떤 지문이든 뭐를 나오면 같은 내용이라 그랬지? 장점과 단점. 장점과 장점, 단점과 단점 이런 걸 그랬지? 이게 공부야 니네들. 외워. 10번씩 써와. 이게 무슨 공부야? 너희 공부하러 학원에 온 거잖아. 그러면 써보고 암기하는 건 누가 해야 돼? 너희들이 하는 거야. 선생님이 그래서 강의는 30%다. 오케이? 그거 선생님한테 들었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외울 때 이해하고 외우면 외우는 것도 쉬워. 이해가 안 되는 상태에서 외우면 조금만 바꾸면 다 틀리는 거니까. 공부들 하세요. 오늘 내가 숙제 검사를 못했네. 오늘 진도 나간 데까지 워크북 써온 거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도장 찍어줄 테니까
일요일은 말고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화요일까지 해오시면 좋고, 선생님이 진도 안 나갔더라도 학교 진도가 나가는 상태까지 풀고 싶다면 풀어도 돼요. 고생했어. 그리고 선생님 저 중간에 확인하고 싶은데요. 저 3단원, 4단원 기출문제 좀 미리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럼 내가 주문만 하면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뽑아줄 테니까. 알았지?